여러분, 사업자도 아닌 개인이 갑자기 세무조사 통보서를 받는다면 얼마나 놀랄까요? 국세청이 AI를 활용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법인 정기조사에 이어서 8월부터는 개인 정기조사에도 활용한다고 합니다. 물론 AI가 모든 개인의 계좌를 24시간 감시한다거나 개인 사생활을 샅샅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세무조사 통보서를 받고 몹시 당황하기보다 미리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 AI 세무조사가 정확히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AI 세무조사라는 게 정확히 뭘 조사하는 건가요? 국세청의 AI 시스템은 주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활용됩니다. 과거에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신고서를 보고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면 이제는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탈세 위험이 높은 사업자나 개인을 우선적으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AI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종합 분석합니다. 세금 신고 내용과 과거 신고 패턴, 동종업계 평균 수익률과의 비교, 기존 법률 범위 내에서 금융거래 정보, 부동산 거래 및 보유 현황을 조사 분석합니다. 신고 패턴의 급격한 변화도 주목합니다. AI가 모든 사람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의심스러운 패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AI 시스템의 적중률은 약 80%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AI가 개인의 어떤 패턴을 의심스럽다고 판단할까요? AI가 주목하는 의심 패턴 개인 사례는 이런 것들이에요. 첫째, 소득 대비 과도한 지출 패턴을 찾아냅니다. 신고된 소득은 연 3천만 원인데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부동산 취득 등이 소득 수준과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AI는 숨겨진 소득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가족 간 이상한 자금 흐름을 추적 조사합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큰 돈이 입금되거나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그럼 개인 조사 대상자의 경우 AI 시스템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AI 시스템이 특히 주목하는 영역 중 하나가 바로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AI는 과거 10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서 신고되지 않은 증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꾸준히 돈을 보내왔는데 이것이 증여세 신고 없이 이루어졌다면 AI는 이를 찾아내어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증여세 면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존속은 10년간 5천만 원. 만약 자녀가 혼인할 때 혼인출산증여 재산공제 1억 원을 활용한다면 최대 1억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10년간 2천만 원. 직계비속은 10년간 5천만 원.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 기타 친족은 10년간 1천만 원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가 발견되면 증여세의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신고 가산세는 20%에서 40%에 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AI 시대에 어떻게 세무 관리를 해야 할까요? 핵심은 투명성과 기록 관리입니다. AI 시대 세무 관리 5가지 원칙을 스마트한 세무 관리 방법으로 기억하세요. 첫째, 가족 간 금전 거래의 명확한 기록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지원할 때는 그 성격을 명확히 하세요.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 이체 메모란에 한글 20자 이내로 내 통장 표시와 받는 통장 표시에 아들 생활비, 딸 교육비와 같이 내용을 적을 수 있어요. 처음에 내용 적지 않고 그냥 송금했더라도 나중에 은행 앱의 거래 내역 조회에서 거래 내역 상세 메모를 다시 입력할 수 있어요. 잊기 전에 꼭 송금 이유를 써두세요. 몇 년 지나고 나중에 왜 송금했지? 하며 기억하지 못하면 증여나 상속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카카오페이나 토스 앱으로 돈을 보내실 때도 나만 볼 수 있는 메모가 있어요. 기계적이고 동일한 패턴으로 기록을 남기기보다 딸 결혼 준비금, 손자 학원비와 같이 자연스럽게 써두시면 됩니다. 국세청 AI는 사용처가 적힌 작은 메모까지도 꼼꼼히 분석하거든요. 둘째,
생활비나 교육비는 문제없지만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라면 미리 신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돈을 지원하신다면 그냥 계좌이체만 하지 마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나중에 수천만 원의 가산세를 막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빌려주는 돈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받는 기록을 남겨두세요. 셋째, 현금 거래 시 증빙 보관입니다. 현금으로 큰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나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인테리어 공사비, 중고차 구매 등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기록해두면 훗날 소명 자료가 됩니다. 넷째, 소득과 지출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신고한 소득 수준에 맞는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명품 구매나 해외여행 등은 AI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상담을 활용하세요. 복잡한 거래나 큰 금액의 증여가 예상된다면 미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법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세무 문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I를 활용한 세무조사는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세청 AI 도입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앞으로 어떤 효과들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AI 세무조사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시죠. AI 시스템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공정성 향상, 인적 요소를 배제하고 객관적 데이터로 판단합니다. 효율성 증대, 탈세 위험이 높은 대상에 집중 조사합니다. 예측 가능성, 명확한 기준으로 위험 요소 파악이 가능합니다. AI 세무조사의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첫째, AI가 과거에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했을 가능성입니다. AI는 과거의 세무조사 데이터를 학습하여 이상 거래를 탐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부정행위가 많았던 특정 업종이나 거래 행위에 대한 편향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업종이나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특정 집단 우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인 등 권력자나 세무조사에 비협조적인 납세자 집단은 AI 시스템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는 공정한 세무 행정을 저해하고 특정 집단을 우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납세자 권리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행정행위입니다. AI의 불투명한 판단으로 인해 과잉조사 및 사생활 침해 위험이 있습니다. AI가 소액이체나 가족 간 송금 등 정상적인 거래 패턴에서도 이상 징후를 포착하여 과도한 조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AI의 오작동 및 오류 가능성입니다. AI 시스템은 입력된 데이터에 기반하여 작동합니다. 데이터가 불완전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AI도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무고한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야기하거나 실제 탈세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비용 및 의사소통 문제입니다. AI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와 국세청 간의 의사소통에서 AI를 매개로 할 경우 시스템 오류나 오해로 인한 지연 및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는 강력한 분석 도구이지만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AI 세무조사 시스템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납세자 권리를 중심으로 편향성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투명한 운영 기준을 제시하며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하는 방식으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이에 상응하는 법률적, 제도적 정비는 상대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AI 세무조사가 법적 근거 없이 남용되거나 납세자 보호 장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시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AI 세무조사에 대해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직하게 신고하는 납세자에게는 오히려 불필요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정직한 납세가 최고의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